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일도 많았겠으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올해를 전망할 때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할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움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센터 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입주 물량을 쏟아냈는데 그 첫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물량도 많아지다 보니 지식산업센터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더 가중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추이를 보시면 2021년 8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올해 1월 3.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3%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2022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해서 올해 7월 5.5%까지 올렸습니다. 약 17개월간 5.25%를 올린 것입니다. 시작이 시점은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기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파른 인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리 역전도 모자라서 2%가 넘는 금리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신규 대출이자가 5%를 넘나들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의 압박감도 더욱더 커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점도표가 4.5에서 4.75%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4%대에 진입한 겁니다. 이 말은 내년에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고 그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국보다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하 속도도 아마 더딜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미국과의 박자는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6월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식산업센터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올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약 96만 평 가까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겨우 10만 평 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무려 89.27% 감소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즉 입주에 따른 공급 불균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입주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82만 평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는 45만 평 정도로 줄어듭니다. 올해가 가장 공급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니 입주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2025년부터는 4만 5천 평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2026년은 더 떨어질 겁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떨어지겠으나 여전히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광풍이 불었던 2020년, 2021년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금리와 더불어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이 바로 경기 악화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률은 자꾸 떨어져서 1.4%, 1.3%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정부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상조하고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너무 장밋빛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4년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홀로 독약청청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안 좋아지고 있고 뉴스 등을 통해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는 반증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2024년까지는 계획을 잡지 않고 있어서 건설사의 위기와 부동산의 위기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임대료는 내려가고 전매를 예상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전매를 못하거나 계약금 포기 또는 그 이상으로 전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안 돼서 등기까지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10년간 연간 5%씩밖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임대료가 너무 낮게 형성되다 보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이나 단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식산업센터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서 뭐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나 현장을 다니다 보면 꼭 우울한 얘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